자, HAB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자, 현재 시간이 오후 5시 35분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먼저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HAB가 오늘 하락이 좀 나오다가 0.37% 53,700원짜리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양봉 캔들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저점 포인트를 이 안에서 조금이나마 높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 고점 포인트를 이제 뚫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이 저점과 고점을 계속 높여가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누누이 똑같은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그죠? 5월달 초중순, 그죠? 지금 시점에서 요 시간까지 대략적으로 한 3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4월 22일이기 때문에 뭐 일주일, 2주일, 3주일 정도 지나면은 한 5월 초에서 중순 정도, 5월 10일 넘어가는 시간들, 자, 달력으로 좀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 주차에 뭔가 내용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5월 한 3주차, 2주차 정도에 3차 NDA 재신청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이거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여기를 딱 만나는 지점이 왔을 때 결국에는 이 HLB가 우상향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하방 추세 위에서 움직여줘야 돼요. 위에서. 그죠? 왜냐면 하방 추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상방으로 이어지는 이 추세가 또 존재해요. 그죠? 보이시죠? 이 추세. 이 추세는 저점, 포인트를 계속 높여주는 추세인데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갔잖아요. 깨고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뚫어줘야지만 이 지점에 만났을 때 여기를 뚫어줘야지만 결국에 이 자리에 도전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자리를 또 돌파를 해줘야지만 이전처럼 우상향의 차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우상향의 차트. 근데 여기서 만나는 이 교차 지점 그러니까 삼각 수렴이 끝나는 지점에서 결국에는 HLB가 무너졌죠. 그죠? 무너졌습니다. 근데 반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서 뚫어내는 흐름 이 두 개의 추세 강력한 추세선을 뚫어내는 게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 지점의 타이밍을 계산해 보니까 5월 한 셋째 주 정도가 된다. 5월 셋째 주. 그 정도 시간이 된다는 거. 지금부터 한 3주 정도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HLB 관련해서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딱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야기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HLB 관련해서 웬만한 내용들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 봐왔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들을 필요도 없는 거고 핵심적인 내용만 딱딱 맥점을 제가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실 내용은 HLB의 지금 CMC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도와드릴 거예요. 어떤 문제인지. 저는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결국에는 이게 어떤 문제면 그 이후에 조치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봐야겠죠. 그죠? 결국엔 조치 가능성이 3차 재신청의 어떤 승인에 대한 확률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그래서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김 대표의 딱딱 주식을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제가 우리 HAB 주주분들에게 영상을 이렇게 매일같이 올려드리면서 쉬지 않고 올려드리고 있어요. 쉬지 않고. 그죠? 쉬지 않고 올려드리면서 매일같이 도움을 좀 드리고 있지만 제가 영상으로만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HAB 주주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제가 딱딱도사와 함께하는 기적을 만드는 주식 투자를 한번 해보자. 이런 슬로건을 걸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들을 진짜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게 바로 퓨리오사 AI 후속 대장주를 우리 HAB 주주분들에게 전부 다 선물로 드릴 겁니다. 자, 이거 잠시만 말씀드리고 HAB 분석할게요. 자, 딱딱도사의 비공개 스페셜 추천주를 한 종목 알려드릴 건데 자, 퓨리오사 들어보셨죠? 요새 퓨리오사가 굉장히 핫한데 왜 핫할까요?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보시면은 퓨리오사 관련주 4x4 난리 났죠? 요즘 같은 시장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나요? 상한가 2연상, 3연상, 4연상, 5연상, 6연상 지금 6연속 상한가가 나왔어요.
6연상이 나왔습니다. 이건 미친 거죠. 그죠? 요즘 같은 시장에 6연상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단기간 안에 일주일 만에 402% 급등이 나왔어요. 402%. 이건 대박이 난 겁니다. 자, 근데 4x4가 끝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퓨리오사 관련주는 대표적으로 지분 관련주가 두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기술주가 여러 종목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기술주 중에 퓨리오사랑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찐또배기가 누구냐는 거예요. 일단은 4x4가 영상이죠. 영상 AI. 영상 AI를 퓨리오사랑 협력한다는 소식 때문에 지금 6연상이 나온 거예요. 그만큼 퓨리오사 재료가 너무나 크다. 지분 관련주는 이미 확정이 돼 있어요. DSC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TS 인베스트먼트 이런 종목들은 천천히 올라가겠죠. 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기술주들은 갑자기 어떤 종목이 퓨리오사랑 엮이면서 막 상한가 2연상, 3연상, 4연상, 5연상 나올 수 있다고요. 몇백 %씩 갑자기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퓨리오사랑 지금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AI 기술 관련주가 후속주로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4x4 다음에 이 종목이 강하게 올라갈 겁니다. 땡땡땡땡 종목이고 500% 상승 예상되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 강력하게 세력들의 매집이 강력하게 들어왔어요. 그죠? 돈에 이미 실린 거죠. 세력의 매집이 끝났습니다. 바닥에서 W자 패턴으로 매집을 두 번이나 그죠? 강력하게 의도적으로 해왔고 지금 이제 상한가 출발하면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퓨리오사가 왜 지금 핫하냐? 그리고 단기 테마가 아닌 이유. 지금 관련주들 몇백 % 올라갈 수 있는 관련주가 더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지금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그죠?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퓨리오사를 눈독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가 퓨리오사를 1조 2천억에 인수하려고 했는데 퓨리오사가 거절했습니다. 우리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AI 칩을 개발하겠다. 3세대 AI 칩 준비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거절할지라도 지금 빅테크 미국의 유명한 빅테크 기업들이 퓨리오사를 인수하겠다, 투자하겠다 이런 소식들만 들려와도 거절하더라도 주가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2세대 AI 가속기 RNGD가 M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뭐예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죠. MS 애저 마켓플레이스 출시를 했다. 이거는 대박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AWS, 그죠? 아마존 워크스페이스, 그러니까 아마존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에도 지금 출시한다는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TSMC가 누구예요? 전 세계 글로벌 반도체 파운드리 1등 기업입니다. 대만의 TSMC. TSMC에서 퓨리오사 AI 투자를 검토 중에 있다. 엔비디아 천하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독점 체제에서 퓨리오사가 경쟁력으로 엔비디아와 맞다이를 뜨고 있다는 거예요.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재명 대선 출마 후보가 AI에 100조 투자하겠다 공약을 걸었는데 대선 첫 일정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선 정책 관련주로도 지금 엮여 있죠. 자, 그래서 비공개 스페셜 퓨리오사 AI 후속주를 한 종목 알려드릴 건데 땡땡땡땡 종목이고 500%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4x4의 후속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요. 4x4가 지금 400% 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 종목도 후속주로서 강력하게 상한가 연상, 3연상, 4연상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500%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6591-6974번으로 퓨리오사라고만 간단하게 네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비공개 스페셜 종목 퓨리오사 AI 후속주를 답장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 종목 미리 받아보시고 지금 퓨리오사 관련주 6월달, 7월달까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퓨리오사로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우리 HAB 주주분들께는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 번호로 퓨리오사라고만 네 글자 간단하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HAB를 본격적으로 보실 건데 핵심적인 내용만 딱 볼 거예요. 자, 우선은 HAB가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계속 조정의 형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스권. 제가 박스권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뭐가 박스권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박스권이 맞죠? 자, 왜 박스권이 맞냐?
이런 횡보의 형태, 지속적으로 박스를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이에요. 이 안에서는 상승과 하락이 반복될 수 있다라 했고 이런 하락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우선은 지속적으로 이 저점 구간을 지켜주면서 이 박스의 하단을 지켜주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눌림목 자리가 좀 더 나올지라도 버틸 수 있는 어떤 이유들이 있다. 왜? 지금 3차 재신청을 했을 때 그 기대감으로 75,000원 선까지는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승인을 기다리고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3차 재신청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대감으로 일단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점, 이 고점이 무너지는 이 하방 채널, 이 하방 채널에 이 지점을 만나는 지점이 곧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3주 정도 뒤에 어떤 변곡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은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HAB 제가 말씀드렸죠. 이 CMC 문제가 결국에는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냐 이거예요. 일단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내용이 이 PAL, 포스트 액션 레터에서 항서제약이 영업 비밀을 근거로 멸균 및 살균 공정 문제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어떤 지적 사항이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유관 검사 미비는 확실하게 언급이 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DA 지적 사항 중에 하나가 유관 검사 미비가 가장 큰 어떤 문제가 된다 이건데, 자, 유관 검사 미비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주사제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무균 제품에서 마지막 품질 보증 단계로서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갑론을박.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에는 주사제, 이 주사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면 이거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다, 메이저한 문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사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왜 아니냐? 일단은 멸균과 살균 공정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에는 이 주사제 자체의 어떤 무균이 깨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무균이 깨진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무균이 깨질 가능성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미비하다. 검사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결국에는 이 주사제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약통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 주사제를 보관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을 거고, 주사제를 또 운반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텐데 이 완제품의 외관을 육안으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결국에는 이 외관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주사제의 어떤 무균성이 깨진다거나 무결성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외관을 검사할 수 있는 어떤 절차가 충분히 없다. 이런 문제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 문제는 결국에 시스템적인 문제죠. 항서제약의 시스템적인 어떤 문제로 개선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주사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메이저한 문제고, 사실상 이거는 CMC에 가깝다기보다는 뭐예요? 임상 데이터 값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주사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약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CMC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문제인 거죠. 물론 이것도 제조 공정 과정에서 주사제의 문제가 변질이 되는 거면은 CMC 문제에 들어가긴 합니다. 제조 공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면. 하지만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뭐예요? 검사 기준, 유관 검사, 결국에는 외관을 검사하는 절차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외관을 검사하는 절차. 이거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서제약이 왜 2번이나 이거를 해결을 못했냐? 이거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크게 각인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FDA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캄렐리주맙의 특성과 CMC 지적의 원인이 여기 나오죠. 그죠? 자, 이게 뭐냐면 FDA는 결국에 이 면역 항암제죠. 항서제약의 이 PD-1 억제제를 면역 관문 차단하는 면역 항암제예요. 근데 이거는 무균 공정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항서제약이 이 캄렐리주맙 전에 면역 항암제를 승인받은 이력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이 중요도를 굉장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DA에서는 이 약품에 따라서 검사하는 어떤 과정들과 중요성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동안에 항서제약에서 승인받았었던 거는 파클리탁살,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그러니까 한 두세 가지 정도 약물이 FDA 승인이 돼 있어요. 항서제약의 약품 중에. 근데 그 약품들이 면역 항암제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암 환자들한테 투약할 수 있는 이 면역 항암제는 이 무균 공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항서제약이 그동안에 뭐 파클리탁스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약품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었던 그 기억들, 그 기술들, 그것만 가지고 계속 승인에 도전한 거예요. 근데 이 무균 공정에 큰 어떤 FDA 비중이 있다라는 거를 크게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알았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면역 상태가 예민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오염이나 품질 문제도 치명적인 부작용이 될 수 있다. 결국 정맥 주사 형태로 투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균 상태 보장이 필수다. 그래서 결국에는 FDA는 주사제에 대해서 최종 완제 의약품 단계에서, 결국에는 최종 완제라는 거는 이미 완성된 완제품을 얘기해요. 그 완제품 상태에서 주사제가 어떤 뭐 통에 들어 있거나 약병에 들어 있거나, 그렇죠? 주사제가 이렇게 들어 있을 거잖아요. 그 단계에서 유관 검사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시스템입니다. 그죠? 약품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래서 FDA가 결국에는 이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는 암 환자들한테 투약하는 거기 때문에 CMC, 이 유관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실사를 합니다. 꼼꼼하게. 훨씬 더 민감하게 본다는 거예요. 항체 치료제이기 때문에, 면역 항암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면역 관문 억제제는 옵디보도 한번 고충을 겪었어요. 2021년, 22년 당시에 식도암 관련해서 옵디보가 FDA 신청을 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CMC 쪽에 문제가 발생이 됐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까다롭게 보완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HAB의 어떤 문제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면역 항암제의 특성상 FDA가 굉장히 까다로운 거고 그 기준에 항서제약이 지금 못 맞추고 있을 뿐이다. 그죠? 근데 이거는 약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항서제약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여지는 있고 개선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개선을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승인 가능성과 승인이 불발랄 가능성을 나눈다면 분명히 있어요. 한 7대 3 정도로 지금 아직까지도 있어요. 그죠? 70% 30%. 근데 지금 불확실성과 우려감은 있죠. 두 번이나 실패했기 때문에. 그죠? 승인 가능성이 아직까지 높지만 두 번이나 실패했기 때문에 우려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일단은 CMC 쪽의 문제는 그렇게 크리티컬한 문제는 아니다. 이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두 번이나 CMC를 실패하고 나서, 그렇죠? CMC 관련해서 CRL을 두 번 이상 받고 나서 승인 받았었던 사례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고, 일단은 3차 신청을 하게 되면은 75,000원 정도까지는 급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보시면 여기 박스권, 상단 박스권과 하단 박스권이 있죠. 그리고 75,000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다가 여기를 딱 뚫어주는 지점이 나올 건데 그 지점이 한 5월 셋째 주 정도가 될 것이고 둘째 주, 셋째 주 그때 3차 재신청의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죠. 그 다음에 75,000원을 터치할 건데 그 이후에 승인까지 또 조정의 시간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뭐 9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내가 얼마에 물려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만 원, 6만 원 선 다시 한번 뚫어주는 지점에서, 그죠? 뚫어주는 지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노릴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에 물려 있는 분들이 5, 6만 원 선에서 매수 타이밍 딱 들어갔을 때 10만 원에 물려 있는 주식이 7만 5천 원 근처까지 매수 평균 단가가 내려올 수 있겠죠. 그러면 7만 5천 원까지 반등이 나오면은 그때 다시 50% 물량을 매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매수 평균 단가를 낮춰 놓는다고 생각해요. 낮춰 놓고 추가 매수 들어갔던 거 다시 파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서 딱 제가 말씀드렸던 지점 있잖아요. 확대해서 보시면은 여기 딱 뚫어주는 지점이 온다고 했죠. 그죠?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 뚫어주는 지점. 이 지점이 오면은 이런 타이밍에 매수를 하란 말이에요. 매수.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딱 뚫어주는 지점에. 그러면은 우리가 10만 원이든 어디든 물려 있을 때 매수 평균 단가가 7만 5천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때 매수할 때 내가 한 50% 정도, 절반 정도 물량만큼 또 사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들고 있는 물량만큼 사든지 절반 정도 사든지 사요. 그러면은 매수 평균 단가가 7만 5천 원 근처로 내려올 거고 얘가 반등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죠? 반등이 나오게 되면 7만 5천 원 부근에서 뭐요? 내가 매수했던 물량만큼 도로 파는 거예요.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물량 들고 있는데 기존에 내가 10만 원에 들고 있었지만 7만 5천 원 부근에서 들고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리스크를 줄이라는 거죠. 리스크를. 결국에는 승인에 대한 어떤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어느 정도 클래스 1이라는 소식이 나오면 7만 5천 원 위로 올려놓을 건데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 같으면은 빨리 팔아버리면은 그래도 7만 5천 원 선에 내가 들고 있으면은 큰 손실을 피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승인이 안 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만 원에 지금 들고 있는 채로 가만히 있으면은 클래스 1이 나오더라도 10만 원 근처까지 터치했다가 갑자기 안 좋은 소식 들려오면서 떨어져 버리면은 내가 손을 쓸 수 있는 어떤 타이밍이 없다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매수 평균 단가를 낮춰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여기를 뚫어놨을 때 이 자리를 뚫어내면서 뭐 3차 재신청에 대한 소식이 들려온다든지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해야 된다는 거죠. 매수 평균 단가를 7만 5천 원 근처까지 내려놔야 된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내가 추가 매수를 했을 때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7만 5천 원 근처 오면은 내가 산 물량에 대해서 도로 매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원래 들고 있었던 물량만큼 그죠? 그만큼만 들고 가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그램 방에 또 들어오셔서 저한테 대응을 또 받으시면 되겠고,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HAB를 꾸준하게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딱딱도사의 영상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댓글로 많이 좀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댓글로 많이 응원해 주세요.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퓨리오사 AI 후속 대장주를 지금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땡땡땡땡 종목은 지금 4x4 유견상이 나온 4x4처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기술 AI 종목으로서 퓨리오사랑 직접적인 어떤 컨택을 현재 하고 있는 기업이요. 조만간에 어떤 언론을 통해서 기사화 된다면은 이 종목도 4x4처럼 강하게 상한가 2연상 3연상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6591-6974번으로 퓨리오사라고만 간단하게 네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제가 비공개 스페셜 종목 퓨리오사 AI 후속주를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퓨리오사라고만 제 번호 010-6591-6974번으로 네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HAB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텔레그램 가족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추천주에 대한 부분들까지 언급을 도와드리고 있지만 HAB를 실시간으로 우리 가족분들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장하신 분들이 1,400명가량, 입장 요청까지 1,400명가량이 저한테 대응을 받고 있고요. 보시면은 자, 제가 실시간으로 이런 급등주, 추천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도와드리고 있고 실제로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 계속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세터, 방산세터 오늘도 올라갔죠. 그리고 HAB 관련해서도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분석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대응을 받으시면 되는데 텔레그램 방에 어떻게 들어오냐? 제 HAB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이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눌러보시면은 여기에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적어놨어요. 입장 링크 누르시면은 조인 채널 버튼이 나오거든요. 조인 채널 누르시고 제 번호 010-6591-6974번으로 텔레그램 아이디를 나는 모른다 하면은 성함을 보내시면 돼요. 문자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문자 확인 이후에 김 대표가 직접 승인을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저한테 왜 닉네임이나 성함을 보내야 되냐? 이렇게 텔레그램 닉네임 또는 성함이 저한테 요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확인한 이후에 한 분 한 분 채널에 추가 버튼 눌러서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만약에 이 문자를 안 보내신 분들은 입장이 안 됩니다.
이거를 링크를 해서 신청을 하더라도 저한테 텔레그램 닉네임이나 성함을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확인 이후에 입장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